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합, 방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86페이지입니다. 교재는 여전히 무민명리 강의록입니다. 방합, 방국 86페이지 하단에 있죠. 인묘진, 동방, 목국, 춘절, 사오미, 남방, 화국, 화절, 신유술, 서방, 금국, 추절, 해자축, 북방, 수국, 동절. 방국이란 방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지의 합인데 방위는 물론 추나 추동 사계절의 작용력도 함께 사용합니다. 삼합은 필요한 것끼리 결합한 것이라면 방합은 총칭끼리 합을 이루는 것이로 진정한 방합의 의미를 가지려면 글자 한 글자는 월지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죠. 이걸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표기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손가락 자주 손가락에 12지지 그리는 거는 뭐 여러 번 많이 보셨죠. 이걸 갖다가 아주 지지는 어떻게 사람의 손가락 12마디가 이 안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는지 아주 잘 맞게 자주 손으로 활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고 이때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아마 자주 쓰게 될 거고요. 많이 쓰게 될 것이니까 한때 저도 공부할 때 이 손바닥에다가 뭐 문신을 새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만큼 아주 많이 쓰기도 했었고, 무의식 중에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막 육갑을 짓는다는 것들처럼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간지가 있죠. 그래서 12간지를 여기다가 지지에다 넣어 놓고 나서, 그래서 인묘진은 목이고 동쪽입니다. 사오미는 여름이고 불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금이고 가을을 나타내고, 해자축은 수이면서 겨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인묘는 목이니까 뭐 크게 문제를 끌지만 하나의 글자가 세 글자가 나란히 있었을 때 방국, 때로는 뭐 회, 방합 이런 의미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글자가 모인 것 중에는 가장 강력한 합을 말을 하고요. 이 세 개 글자가 모여있다는 의미는 완벽하게 사주에 이렇게 글씨가 모여있으면 다른 어떤 것이 와도 이 글씨를 깨거나 부수거나 흔들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배운 육합이나 뭐 때로는 삼합이나 뭐 어떤 천간합이나 뭐 천간충, 앞으로 충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런 각종 여러 합들이 있는데 그 합들은 옆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될 때는 합의 합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방합은, 방국은 이렇게 세 글자가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나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와도 그 기세를 흐트러뜨리거나 깰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글씨 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것끼리 모였죠. 삼합 같은 경우는 뭐 인호술 이렇게 얘기하면 목과 화와 토가 모이다가 보니 같은 이질적인 것끼리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충하고 형하다 보면은 그 작용이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같은 목목, 화화, 금금, 수수 이렇게 모이다 보니 같은 뭐 형제끼리, 같은 시족끼리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단단한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그 작용을 깨지는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글씨가 두 자밖에 없다. 뭐 예를 들자면 인묘밖에 없다. 때로는 묘진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작용력은 50%입니다. 이럴 때는 뭐가 다른 글씨가 오게 되면 이 작용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결합을 하고 있거나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두 글자밖에 없다 이랬었을 때는 그 작용이 때로는 주변에서 영향을 받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틀을 어떤 변화의 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오도 마찬가지겠죠. 그 중간마다 흙이 토가 하나씩 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목에서 화로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왕창 날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왕창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을 진이 품고 있다가 토로 변화시켜서 내놓기도 하고, 미의 기운은 여름에 불의 기운을 머금고 있다가 가을로 품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의 기운을 담고 있다가 해자라고 하는 겨울의 기운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해자의 기운은 축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렀다가 봄이라고 하는 목의 기운으로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도 중간에서 그 중화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합의 힘은 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 글자가 모여 있었을 때는 절대 깰 수 없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실사주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있죠. 개해년, 갑자월, 무자일, 개축일입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고요. 이거 똑같이 오행을 한번 붙여가면서 사주를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수, 양의 토, 양의 목, 음의 수, 양의 수, 음의 수, 음의 수, 음의 토죠. 그래서 오행의 집계를 내보면은 목은 한 개, 화는 없고 토는 두 개, 금도 없고요.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하나 분류를 배운 대로 수업한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토일간입니다. 태산과 같이 믿음직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한테 신뢰도 주기도 합니다만은 표현력이 약하거나 어떤 외교적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하기 어렵다, 무뚝뚝하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토는 절기가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봄, 여름, 가을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거는 무토는 간목, 병화, 임수가 좋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개수도 좋을 수는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사주를 보니 병화는 없고 간목이 하나 자리 잡고 있고요. 때로는 개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으면은 좋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 개만 있었을 때 소중한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은 두 개가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강약을 따지다 보니 오행은 화가 없고 금이 없고 수가 많습니다. 화가 없다 보니 따뜻한 기세는 좀 약할 것이고, 금이 없다 보니 좀 어려움을 해서 나가는 기세도 또 약할 수도 있습니다. 수가 많다 보니 너무 물구덩이에 빠져서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의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지다가 보면은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토니까 토를 기준으로 한 개, 두 개 있죠? 토가 2점입니다. 토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화입니다. 화의 작용이 있느냐? 화해를 보다 보니 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수가 2점이죠? 2점이다 보니 이 사람은 화와 토의 운을 기다립니다. 화토의 운을 찾다 보니 토, 화, 토. 그러다 보니 45세까지 경신대운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 때로는 46대운부터는 좀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좋으냐, 자 천간에 합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 무기합이 있고요, 무기합이 있습니다. 무기합과 무기합은 화라고 하는 오행을 만든다고 했었죠. 화라고 하는 오행을 생성합니다. 이 사람은 화가 토가 필요한 사람인데 개수랑 합하다 보니 화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무토한테 수는 여자를 나타내는데
개수라고 하는 여자는 이 사람한테는 뭐 본 부인을 말을 합니다. 근데 여자랑 합하다 보니 화라고 하는 오행이 생겨. 여자랑 합하다 보니 화라고 하는 오행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하고 합하기만 합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요. 여성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부터 아내가 2명인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2명이라 아내가 2명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재혼할 확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 천간합을 마무리하고요. 지지합을 보니까 지지합은 자축합, 자축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축합은 토라고 하는 오행이 하나씩 생긴다 그랬죠? 토가 있다. 때로는 이 사람은 또 하나 삼합이 있느냐? 삼합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배웠던 방합의 기세는 보이고 있죠. 해자축이다 라고 하는 수국을 말을 합니다. 제가 방합 얘기할 때 세 글자가 방합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완비될 때는 다른 어떤 것들이 와도 그 합을 흔들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자축이라고 하는 합이 완성이 되고 나니 자축합 토의 기세, 자축합 토의 기세는 없다. 그럼 이거는 사주는 수의 기세밖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합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른 합이 오거나 충이 오거나 이래도 형충파해가 일어나도 사주가 오행의 기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 사람이 지금까지 배운 사주는 이런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지요. 조금 더 첨삭을 하면은 이 사람은 뭐 여자가 사주에 많습니다. 무토한테 수는 여자를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자는 내가 지닐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이 사람은 그 여자를 지니게 됩니다. 의자왕이나 되니까 삼천궁녀를 거느리는 거지 아무나 삼천궁녀를 거느리지는 못하지요. 왕이나 되니까 여러 후궁과 첩을 거느리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여자가 너무 많다는 의미는 거느릴 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 많은 거는 없는 거와 같고 없는 거는 흉하다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것도 결국은 흉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여자가 너무 많다 보니 내가 소중하게 여길 여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봤던 상담했던 기억은 부인이 뭐 열심히 생활을 해서 남자한테 가정에 경제에 많이 보탬이 됐었는데 남자분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매우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눈물 짓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많다고 해서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이 사주는 이런 정도까지만. 그래서 남자가 너무나 오행으로 따지면 너무나 사주가 차갑습니다. 따뜻한 기세가 있어야 되고 명략은 농경사회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조금 건강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합까지 마무리가 됐죠. 이제 합을 한번 마무리 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칠판에 쭉 써놨습니다. 간지합은 천간은 간이라고 했었고 지지는 지라고 했었죠. 간지라고 하는 말은 천간과 지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지합은 천간과 지지의 합을 말을 하지요. 그래서 먼저 천간합부터 한번 보죠. 천간합, 갑기합 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게합 화. 그래서 이 갑기합 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게합 화는 이 합의 기질과 이 변화하는 오행의 기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아무래도 외워야 될 게 많지요. 이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합목과 양의 것과 양과 음이 합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합은 사주에서 가장 속도가 빨리 일어납니다. 하늘의 기세가 금방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눈으로도 금방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간합 속도가 가장 빠르다 뭐 이런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지지합으로 와서 지지합은 육합과 삼합과 방합으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합은 자축합 토, 인해합 목, 묘수리합 화, 진유합 금, 사신합 수, 오미합 화다. 이것도 육합은 6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축합, 인해합, 묘수리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그래서 이 육합들도 기억을 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지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합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숨어서 한다기보다는 천간합보다는 눈에 작용이 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무시할 만한 내용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삼합은 세 글자가 모여서 하는 합이라고 했습니다. 삼합과 방합은 마찬가지지요. 세 글자가 모여서 하는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호수는 화의 작용, 사유축은 금의 작용, 신자지는 수의 작용, 해묘미는 목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을 할 때 세 개가 다 세 글자가 완비가 되어 있으면은 전합, 운전할 전자 써서 완벽한 합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100%의 작용을 바라봤는데 두 글자밖에 없었을 때 앞에와 이렇게 두 글자가 있거나 때로는 이렇게 두 글자가 있었을 때 이거는 두 글자밖에 없기 때문에 작용력 5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글자가 다 있는 거와 두 글자가 밖에 없는 거는 작용력의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두 글자라 그래도 요렇게 두 글자, 요렇게 두 글자, 요렇게 두 글자, 요렇게 두 글자는 가운데 글씨가 빠지면은 삼합의 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합이다, 가짜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합의 작용은 가운데 글씨가 이 가운데 글씨가 화고요. 이 가운데 글씨가 금입니다. 이 가운데 글씨가 수고, 이 가운데 글씨가 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삼합에서는 가운데 글씨가 꼭 있어야 그나마 작용력 50%도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옛날에 전에도 슬쩍 한번 얘기했었죠. 4살 차이 나면 궁합도 안 봅니다 라고 하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인오술이 범띠와 말띠와 개띠는 합이 들었다. 이렇게 세 글자 합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는 범띠와 말띠는 4살 차이입니다. 말띠와 개띠도 4살 차이고요. 개띠와 범띠도 또 4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는 뭐 요즘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입니다. 현대 뭐 궁합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이 글자로만 설명했을 때 4살 차이를 궁합을 안 본다라고 이렇게 역학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전부 다 비교해보고 나서 궁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합. 방합은 임묘진, 목, 사오미, 화, 신유술, 금, 해자축,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여서 하나의 오행을 결합하는데 인오술은 목하고 화하고 토하고 모였죠. 근데 방합은 목과 토, 화와 토, 금과 수, 수와 토, 술도 토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세자가 다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는 그 작용력이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그 작용을 흔들거나 깰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도 그래서 앞에 삼합과 마찬가지로 두 자밖에 없었을 때 작용은 50%씩은 있더라. 앞에 두 자나 뒤에 두 자 있었을 때 작용력은 50%는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글씨가 없었을 때 묘와 오와 유와 자가 없었을 때는 이것도 삼합의 방합의 작용도 없다. 가짜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글씨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화하는 합해서 변하는 화하는 오행이 묘는 목이지요. 오도 화입니다. 유는 금이고요. 자는 수지요. 그래서 가운데 글씨가 그 기세에 가장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글씨가 빠지면은 합의 작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짜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지합 4가지가 있죠. 그래서 많아 보이기도 하고 아유 이걸 언제 다 외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억하고 가시고요.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이걸 뭐 결국은 공부입니다. 공부기 때문에 외워야 되고 머릿속에 넣어야 사주를 판별할 때 볼 때 좀 더 여러가지 변화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걸 살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힘들기는 하지만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